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박미진입니다. 먼저 3표 사례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문제점, 법 제정의 현황과 과제 잘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에 따른 필요상의 조치로 그 시행령의 세부 사항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런 활동들이 그런 현장 종사자 보호의 관점, 이제 종사자라는 용어를 아까 노동자보다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진심이 담긴 굳이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안전보건 방침을 통해 그 조직의 안전보건 문화를 진정성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이 진정성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며 또 이것이 또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혹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투자를 해도 바뀐 것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3표 산업 같은 경우도 기조발제에서 언급된 것처럼 산재 다발 사업장입니다. 19년에 사망사고, 20년에 사망사고, 21년에 사망사고, 21년에 사망사고, 22년 1월에 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21년 사고 이후에 특별 감독을 받아 471건 위법행위, 4억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대표는 150억을 안전개선과 70억의 시설물 투자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바뀐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이 3표 산업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일어난 곳을 조사하다 보면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특별감독을 받았으나 지적사항은 이루어졌지만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반복 사고와 반복 감독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는 존재하지만 조직 전체가 안전보건 방침에 입각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희가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이 인증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책임 있는 경영자의 그런 관리가 거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런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진 사업자의 결연한 의지도 없습니다. 이런 곳의 특징을 보자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산재를 금기시하지 않는 문화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결연한 의지를 해도 굉장히 수직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체제에서는 산재가 오히려 은폐되는 것도 많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재를 금기시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개선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안전보건 문화가 있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이런 문화를 형성하지 않고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의 한 축으로 이런 안전보건을 갖지 않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 감독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좀 더 가시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런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행력이 높아지고 효과적인 자원 투자로 예방 효과가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특별 감독이라는 걸 합니다. 중대재해 일어나고.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협착이 일어난 사업장들의 여러 개를 종합해서 재구성해 본 건데요. 그 추락위험 방호조치 미설치 200여 건, 안전난간 100여 건, 건강진단 미실시 50건, 총 위반 건수 1000건에 사업 처리 500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장이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을 통해서 유해 요인에 대한 개통적인 그런 관리에 대한 체계를 사업장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단지 현장의 지적사항을 조치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다음에 감독을 가면 또 위험 요인이 다른 곳에 같은 종류의 위험 요인을 다른 곳을 지적하게 되고 또 그것만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방법밖에 어쩔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협착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많습니다. 가동 중에 이
기계 방호가 실패를 했거나 또 다른 하나는 정비 중에 가동을 막는 장구가 태그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통적으로 이 회사에서 이런 협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장이 미리서 조치를 취하고 개선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그 회사에 있는가를 감독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가서 보이는 대로 지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한국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기계방호와 잠금에 대한 요구들이 있고 따라서 사업자에서 그 규정들을 따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이걸 체계적으로 사업장에 유해요임을 찾아서 평가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감독도 분절적이고 부분적으로만 그냥 진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미 법에 있는 것조차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동되지 않아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정부도 기업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진심 어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나라 규정들, 예를 들면 미국의 CFR이나 영국의 ACOP라고 그 규칙을 이렇게 그걸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굉장히 논리적이고 매우 친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규정하는 규칙은 전체 요인을 아우르는 정합성도 없고 평가와 개선과 연결되는 맥락도 없습니다. 이 또한 지금까지 문제를 관장해 온 행정부 무관심과 무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원래 그렇다, 법 체계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법 체계와는 무관하게 법 집행인 산업안전 감독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제대로 평가조차 하지 않은 행정부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자 건강에 대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10만 시민의 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고 이 법의 실행을 통해서 노동자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규모 사업장에 관한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서 효과적인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76%, 산재 사망자의 61.7%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법 감독을 통한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지원에 의한 소프트 파워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가 못합니다. 작년에 제가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일방적이고 억압적이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지원 사업으로 온다고 해도 거부하는 반응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굉장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 정책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기존의 산업재해를 보는 시각이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람의 생명이 자본의 가치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이 법의 목적이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규칙이 있으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어떻게 노동자의 생명과 연결이 돼서 효과를 이루느냐, 그 과정도 저는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 전문가 넷은 이 법이 집행하는 사법부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감독하는 행정부가, 그리고 사업주와 책임 경영자가 일터 노동자의 안전 확보 의무의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지를 지켜보고 냉철한 비판과 판단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토론자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